제 160쪽에 이제 개발 행위를 배웁니다. 자, 개발 행위 허가. 자, 밑에 1절에 개발인 허가 대상에 1번에 개발인 허가 의의라고 되어 있죠. 뭐 한 번만 읽고 갑시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등 일정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개발행위가 규모의 적정성 여부,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 여부 등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줌으로써 무질서한 국토 난개발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제는 밑줄 칩니다.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게 줄치고, 자, 도시공객 사업에 의할 때는 허가 없이 합니다. 이 사업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가 6가지가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개발 행위는 6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자,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물건 사두는 행위를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 행위라고 합니다. 개발 행위.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해야 된다? 예,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소규모로 뭐 필지별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자, 개발 행위.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개발 행위 6가지가 수반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허가 없이 해요. 자, 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죠.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 개발합니다. 일일이 허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에 의한 개발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합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주의해라 이 뜻이에요. 놓을 때마다 틀리죠. 예. 이거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틀려요. 예. 자, 그건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합니다. 일일이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다 받을 수 없잖아요.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 대규모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6가지 행위, 자, 이 개발 행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째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건축법을 별도로 배웁니다. 2번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합니다. 인공을 가한 제작물이라는 것은 자, 터널이나 다리나 교량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거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다 이 뜻이. 자, 3번에 토지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절토 밑줄 치시고, 절토가 뭡니까? 땅 깎는다라고 되어 있죠. 성토 줄치고, 흙 삭히, 정지, 땅 고르기를 말합니다. 정지는 땅을 고르는 것. 포장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재를 덮는 걸 말하죠.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에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 행위는 5가지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 5가지 행위를 토지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게 갈로 안에 줄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한 토지형질 변경은 제외합니다. 자, 경작 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덮죠. 그럴 때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그 허가받아라면 경작을 못한다는 뜻이 되죠.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개발행위고, 토지 분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을 개발이 허가받아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합니다. 그건 건축법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에 1, 2, 3 세 가지 토지 분할 그게 있죠. 그거는 뭐 5, 6월 보면 돼.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토지 분할 뜻을 알아야 돼요.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자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자, 등기부 하나 돼가 있죠. 한 필지는. 그러면은 토지 분할이 되면은 자 등기부가 여러 등기부로 편철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부가 여러 개로 나눠져 버려요. 예. 자, 이게 토지 분할인데 등기부라는 것은 자, 이 우리 등기부라는 것은 공시장부로서 중요하죠. 함부로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내용을 하나의 등기부를 여러 개로 편철하려면은 자, 그만큼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법률에 있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갖췄을 때, 자, 토지 분할을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등기부가 여러 등기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번 같은 거 보면은 전에 100번지였는데 분할되면 100-1,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죠? 이게 토지 분할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개발행위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물건사 놓는 행위 밑줄 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 줄 치시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사 둘 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허가받지 않고 농림지역에도 허가 안 받습니다.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들판에 농기자리 사둬야 되죠. 허가받으면 안 된다. 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띄어놓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자 줄칩니다. 1개월 이상 사놓는 행위는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사둘 때는 허가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6가지를 개발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학습은 경작을 위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에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 변경. 자, 개발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그 다음 줄칩니다. 경미한 다음 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발이 허가권자에 통지해야 됩니다. 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통지만 합니까? 통지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1번 줄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자, 통지만 해라 이 뜻이에요. 자, 단축의 반대말이 뭡니까? 연장일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단축일 때는 통지만 하면 되지만 연장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교재에 보시면은 2번에 자, 줄칩니다.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5% 범위 안에 축소, 공작물 무게, 부피, 수평 투획 면적 또는 토석 채취량 5% 범위 안에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 축소란 말에 동그라미 거는. 자, 축소를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통지만 하면 되는데 축소 반대말이 뭐예요? 확대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일 때는 허가 받는다. 여기는 시험에 놓으면 어떻게 놓느냐? 단축이냐, 연장이냐, 축소냐, 확대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자, 그거 주의하면 되고 3, 4, 5 있죠? 그거는 참고하세요. 안 보셔도 돼요. 자, 근데 2절에 가서 개발인 허가 생략 그거는 3, 4에 가서 봅니다. 그것도 옆에 뭐 표에 뭐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3, 4할 때 가면 어디를 봐라 딱 정해줍니다.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3절에 개발인 허가 규정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버리시고. 제4절에 개발인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글로 갑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받느냐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자, 허가 신청서. 자,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기반 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위해, 방지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서가 필요하면 첨부해야 되고, 경관과 조경에 관한 이런 계획서도 필요하면 첨부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를 줄여서 기위 환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필요하면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럼 허가권자는 이 제출된 이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자, 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 자, 이 기준에 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허가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 일반 기준. 자, 일반 기준 있고, 뭐 두 번째, 세부 기준 있고, 세 번째,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 이런 기준에 다 적합해야 돼요. 적합해야만이 자,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기준에는 5가지가 있고, 세부 기준에는 3가지가 있고, 구체적 기준에는 자, 여기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 예. 자, 이런 기준이 다 시험에 놓느냐? 다 놔요. 예. 자, 그 책에 다 소개되어 있느냐? 책에 일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놓으면 어떡합니까? 뭐 털려야죠. 방법이 있습니까? 책에 소개도 안 되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일반 기준이나 세부 기준 정도면 얘를 맞춰야 되고, 이 구체적 기준 놓으면 못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책에 소개도 안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 여기에 부적합하면 뭐 한다? 불허가를 해요. 적합하면 뭐 한다? 허가를 하겠죠. 불허가나 허가는 반드시 서면이나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착공하겠지요.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뭘 받는다? 준공검사 받습니다. 이게 허가 절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책에 봅시다. 1번에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줄칩니다.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까지 줄친대요. 이 경우 다음은 지금 보지 마시고 3, 4기 위해 보세요. 뒤를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밑줄 쳤습니까?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개발 행위를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라 이 뜻이에요. 필요하면 이 계획서 첨부되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첫 번째 거. 자, 이럴 때 쓰죠. 자, 어느 지역에 여기에 어떤 곳이 있냐? 미개발지. 자, 이런 미개발지에 여기에다가 이제 개발 행위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넣는다면은 자, 여기에 첫째 진입도가 필요하죠. 자, 상수도 들어가야 되겠죠. 하수도 들어가야 되겠고 전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여기에 건물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뭐라 부릅니까? 기반시설이라 하죠. 자, 저는 미개발지.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 주변에 이런 데는 건물 짓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하면은 이걸 요구 안 해요. 여기 다 있잖아. 다 있으면 다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미개발지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기에 진입도나 상수도, 하수도, 전기 어떻게 설치할 건지, 기반 설치에 관한 거, 그 용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가야 이걸 보고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 미개발지가, 자, 우리가 중개업사로서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질 때 1번으로 봐야 될 게 이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뒤에 미개발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봐야 되겠죠. 현장에 가봐서 자, 여기에 기반시설이 관계가 어찌 되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갖추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앞에 학예인들 분들 자, 어디에 미개발지가 이래 놓습니다. 놓으면은 자, 어디 미개발지가 매물로 왔는데 답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개사무실에 있는 몇몇이 335 짝지 가지고 가죠. 예. 가면서 이제 그날은 그 중개사무실에 소풍 가는 날이에요.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저기 가서 자, 이게 땅값이 매물로 3억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 관심 있는 매입자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저 보고, 자, 가서 이런 거 보느냐? 안 봅니다. 그냥 봐서, 참, 얼마나 땅이 양지 바른 쪽에 얼마나 잘한지 안 나. 앞에 경치도 좋고, 주위에 개발도 될 가능성도 있고, 살아. 네. 자,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땅 휙 보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갚으죠. 어디 갑니까, 그 다음? 가든에 가야지. 가든에 그거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노란 기계가 없다 하던데 노란 기계 있는데 가자. 아이 그거 가서 스트레스도 발산해야 되죠. 그래가 이제 그 가든에 가서 고기하고 먹으면서 계약서 내밉니다. 그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술도 한잔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자 끝났어요. 자, 여기 이제 전원주택 지으려고 설계사 불러가지고 설계 문의했죠. 그러니까 설계사가 견적을 뽑아옵니다. 자, 이 진입도로 여기에 없으니까 진입도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 100m. 자, 여기에 폭 4m짜리 진입도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적이 400제곱미터죠. 매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400제곱 1억. 자, 거기다가, 자, 도로공사 해야 되죠. 그 하수도 공사까지 다 해야 되니까 1억 5천.
자, 상수도가 없다. 상수도 끌어와야 된다. 상수도 5km 밖에 있어요. 자, 상수도 가는 무도 들어와야 되죠. 여기도 1억. 전기도 없다. 전기도 5km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심어 들어오는데, 자, 전주도 쪼매난 거 말고 이는 큰 거 심어야 된다. 미개발지니까. 큰 거 하나당, 자, 5km 밖이니까 100m에 하나씩 심어야 돼요. 큰 전주는 500만 원 한다. 전주 하나가. 시공비까지 해서. 그럼 50개 시공해야 되죠. 얼마입니까? 전주값이. 50개 곱하기 500만 원. 무슨 25기라 다시 500만 원 곱하기 50개. 2억 5천이죠. 2억 5천. 예. 2억 5천. 자, 그래서 이 갖추는데 드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예, 6억이죠. 땅은 얼마인데? 이런 걸 사가고 와, 이런 걸 사가고. 그래서 사가 저한테가 잘 샀죠. 예, 잘 샀습니다. 개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중개사가 그런 식으로 중개를 하면 욕밖에 더 넘깁니까? 그래서 가서 이거 다 확인해야 되죠. 이거 갖추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이 땅은 개발 가치가 없다. 땅 주인한테 이거 하려면 여기 개발하면 이만큼 돈이 드는데 이 땅에 이 정도 돈 들어가서 개발하는데 누가 사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 미개발지 개발할 때 기반에서 어떻게 설치하고 용지 확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서 넣어야 되지만 거꾸로 이야기해서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첫째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해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자 이런 경사지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매물 나서 여기는 도로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여기 없고 전기도 있죠. 이게. 예. 자, 가보니까 야 여기 전기 하수도 기관시설 다 있더라. 그냥 개발해서 바로 연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덜렁 이걸 샀어요. 예, 한 5억 주고 샀습니다. 자, 나중에 개발하려고 설계사한테 개발 건축법 보니까 산을 이만큼 절개해야 된다죠. 예, 산 한 면을 절개해야 돼요. 그래가 여기에 자 이렇게 축대를 사야 이게 무너내지 않죠. 토목공사를 산 한 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목공사 하는데 드는 비용이 공사비가 50억. 개발합니까? 못하죠. 이 개발 가치 없는 토지예요. 이런 거 대부분 사가와요, 보면. 이거 안 하면 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예. 건물 무너질 뿐입니다, 이거. 자, 이게 위해 방지 조치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봐도 자, 우리가 미개발지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그래서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한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생길 수 있죠. 그 방조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서 내야 되고 공사 끝나고 나면은 절개지 같은 데는 반드시 경관을 위한 뭘 심어야 된다? 조경, 나무를 심어야 돼요. 자, 이래서 이거는 공사 중에 필요한 거고 이런 공사 전에 미리 체크를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자, 필요하면 이런 계획서를 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사 아래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처분기간. 자, 줄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인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갈로 띄어놓으시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며칠 내에 해야 돼요? 15일 내에. 허가증 교부와 불허가 처분 사이 통지.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처분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다음 줄칩니다.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도로는 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라는 것은 이메일을 말합니다. 이메일로 알려줘야 돼요. 자, 내려가 3번에 개발행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걸 말합니다. 개발행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허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 허가를 해주느냐. 첫째, 일반 기준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개발행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자, 개발행 허가, 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1번부터 양갈로 5번까지 되어 있죠. 이걸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다? 일반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일반 기준 5가지.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첫째 기준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용도지역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 자, 그게 줄칩니다. 개발행 규모, 즉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해야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 면적 기준은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개발행 허가 용도지역별 규모라 되어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 규모라 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박스에 1, 2, 3 있죠. 그게 밑줄 칩니다. 주거지역, 상급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2번 자란경 보존지역 보존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 3번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암기 프린트에도 있죠. 여러분 내준 암기 프린트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에도 한 번씩 물어보는데 중개업상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자, 그럼 이 기준이 뭘 의미하는지 자 봅시다. 자, 일반 기준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자,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저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자, 저렇게 6가지 행위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개발 행위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자, 건축물 건축할 때도 토지형질 변경이 일어나야 되죠. 공작물 설치할 때 토지형질 변경이 일어나야 되고 토석 채취나 토지 분할, 물건 적치에도 이게 수반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개발 행위인 토지형질 변경의 면적 기준을 두어서 개발행 규모를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자, 전부 다 끝에 읽어보면 미만으로 끝났죠. 뭐 1만 제곱미터 미만, 5천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가 있죠. 그 기준 미만일 때, 자,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그 기준 이상이면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예.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해진 기준이 있죠. 그것만 딱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데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데 1만 제곱미터 미만이 해놨죠.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파트를 지을기라고 자, 한 3만 제곱미터를 딱 구입하겠다. 자, 중개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허가 못 받는다 해야 되죠. 이게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에서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럼 9,999제곱미터. 평수로 딱 3,000평만 개인이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거 중개할 때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만으로 개인이 개발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겠다. 그럼 이 기준 이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개인적으로 허가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이 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자. 자, 그럼 그 기준 이상으로 개발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심의를 거쳐 허가 받든지 뭐가 돼야 된다? 사업자가 돼야 돼요. 즉 사업으로 개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누가 와서 중개를 하는데 그 규모 이상으로 나는 개발하고 싶다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해요. 개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그 기준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순수한 개인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 기준 미만으로 개발할 때만 허가해 준다. 그 뜻이에요. 거기. 자, 그래서 그 기준도 암기도 해야 되지만 이 뜻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형질 변경의 면적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달에 보세요. 자, 그게 첫 번째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이에요. 일반 기준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번에 줄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해 줍니다. 3번에 줄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자, 4번에 일단 그냥 보세요. 주변적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섭지의 배수 등, 그 다음 줄칩니다.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5번에 줄칩니다.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돼요. 자, 이런 5가지 일반 기준을 갖춰야 뭘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번에 개발행 허가의 세부 기준으로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에 도시공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3, 4쯤에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5번에 성장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이제 뜻만 좀 배우는데 1, 2월 달에는 자, 봅시다. 자, 이것도 뭐로 끝났어요? 구역으로 끝났죠. 구역으로. 그럼 여기에 정답은 여기도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성장 관리 계획입니다. 자, 성장 관리 계획이 정된 곳에서는 뭐만 적용한다? 성장 관리 계획만 적용. 이게 어떤 곳이냐?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개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인근 지역에 여기에 자, 대규모로 개발을 합니다. 큰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이 주변 지역, 자, 이런 지역이 이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자, 여기도 기생 개발이 일어나요. 이 큰 개발 때문에 주변 지역도 기생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빌어붙어서 개발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농림 지역에 이 지역도 자, 여기에 무슨 개발이 일어난다? 기생 개발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인데도 이 대규모 개발 영향으로 이 지역이 개발해서는 안 되는데 기생 개발이 일어나요. 그럼 기생 개발이 일어나면은 자, 결국은 무슨 개발이 돼요? 난개발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런 기생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에 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부른다?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적는 별도 기준이 성장 관리 계획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만 개발해야 돼요. 그럼 여기 성장 관리 계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자, 여기에도 지구 단위 계획과 들어간 내용과 유사한 것이 들어갑니다.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것. 자, 그럼 여기도 건축물 용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굉장히 유사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런 것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차이점은 지구 단위 계획은 특정 용도만 넣어서 지금 당장 개발할 때 쓰죠. 이거는 지금 당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 정해진 대로 개발을 뭐 한다? 유도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기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주변 지역이 기생개발이 되고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 지역이 난개발이 돼버리니까. 자, 어차피 기생개발이 일어나니까 그 기생개발을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라고 딱 정해줍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정해주겠죠. 자, 여기에, 농림지역 이게에, 이 부분이, 기생개발이 일어나니까. 자, 여기에는 기반시설을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자,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고, 자, 여기에는 상업지역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도 상업지역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곳에 공원이나 여기도 공원 같은 것이 이렇게 조성된다. 이렇게 해라. 앞으로 개발하려면 이렇게 해라고 딱 미리 정해줬고요. 계획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면 저기에 이 개성개발이 있나더라도 성장관리계획에 맞게끔 이러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 하고, 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시험에 묻는 게 뭐냐? 자, 성장관리계획구를 지정하는 곳이 어디 있냐? 예.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자, 이걸 지정합니다. 이것 주로 물어요. 어디 지정하느냐. 다음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을 찾아라. 1번. 자, 난개발이 예상되는 관리지역. 이거 들어가죠? 자, 난개발이 예상되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지정 안 합니다. 요거에만 지정해요. 이런 곳은 용도지역이 전부 다 보존용이죠. 난개발을 컨트롤할 기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는. 이건 전부 다 보존만 해야 되니까. 난개발에 들어오면은 보존 기능만 가지고 이 기생개발을 막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 별도 기준으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이렇게 개발을 유도하자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가 땅을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느 날 관할 군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 땅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됩니까? 좋다 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까? 앞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앞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 왜? 장차 상업적이 될 것 같으니까. 예. 1000평이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평당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예. 그래서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되겠어요. 야, 나 좀 있으면 너하고 같이 격이 달라진다. 나는 뭐 100억대 재산가가 될 거다. 너하고 격 다르다고. 온데 동네방네 떠벌리고. 자, 그리고 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것 다 했어요. 자, 아셔야 될 것이 이 제도는 중간중간마다 딱 조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여기 땅 매입한 사람이 확 들어오죠. 그러다가 5년 뒤에 여기는 공원으로 한다라고 바꿔봅니다. 이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쪽이 상업적이 된다. 여기 공원이다. 그러니까 확 바꿔버립니다. 왜?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딱 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닫고, 예. 완전히 상업적이 될 때까지 10년이든 15년이든 딱 닫고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떠버렸다간 순식간에 바꿔버려요. 자, 이 바꿀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개발이 허가권자는, 자, 거기에, 자,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 고교 시험에 여기 집중력 묻습니다. 어디다 정합니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걸 안 읽어도 돼요. 자, 그걸 가로 묶고 옆에다 한마디만 딱 쓰세요. 자, 거기에 그 전부 다 무슨 말이냐?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한마디로 줄여서 뭐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만 지정해야 되죠. 자,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성장관리계획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보지 마세요. 3, 4월 달에 보세요. 다. 자, 거기에 그 169쪽에 6번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까지 다 3, 4에 보시면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6번 조건부 허가 이행보전금도 3, 4월 달에 보시고.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170쪽도 3, 4에 보세요. 7번에 중공검사 대상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은 15일 내에 불허가를 할 수도 있고, 허가를 하죠. 허가 받아야 착공이 들어갑니다. 착공이 되어서 공사 다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그 준공검사 대상 보시면은 다음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국토교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 허가 받았죠.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 승인 받았을 때는 준공검사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자, 준공검사 대상이 박스에 1, 2, 3, 4가 있죠.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행질 변경,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자, 이렇게 씁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분할, 물건 사둔 행위, 물건 적치,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시험에. 네 가지만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행질 변경, 토석 채취 정도는 준공검사 받는데,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분할은 등기부상 여러 개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물건 적치는 물건 사두면 끝이죠. 그래서 준공검사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2번에 준공검사 의제는 버리시고, 자, 내려가 3번에 8번에 개발행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을 달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에 가서 보시고, 옆 페이지 가면 10번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찾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3, 4에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제 7절 개발에 따른 기반의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